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과 내가 이미 신뢰관계는 깨진 것 같고 우리 부부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니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너무 크고 아이들도 어리고 아빠가 필요하고 또 내가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크지 않아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려면 아직 멀었어.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의 틀이라도 좀 유지해봐야겠다. 쇼윈도 부부로 살더라도 내가 시간을 좀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쇼윈도 부부, 가정의 틀만 유지하는 부부로 살기도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쉽지 저렇게 신뢰가 깨진 남편이랑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저조차도 참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틀만 유지하고 사는 거, 형식적인 부부로 사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나한테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저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나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 더 현실에 주저앉게 되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되어버려서 저 사람이 나중에 또 바람을 피우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는 동안에 내가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이 시간을 벌어서 나중에 나에게 더 큰 칼을 꽂는 거 아닐까? 나중에 내가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이 가해자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요, 트라우마가 시시각각 올라오고요. 저걸 진짜 죽여 살려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이래서 별거를 하는구나, 이래서 이혼하는구나, 차라리 눈에 뵈지는 않으면 속이라도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가정의 틀은 유지하고 생활비를 받아서 쓰니까 다 쌩깔 수가 없잖아요. 때 되면 밥 차려줘야 되지, 빨래도 해줘야 되지, 또 뭐 시댁 문제, 무슨 명절이나 이럴 때에도 내가 저 사람한테는 있는 정 오만정 다 떨어졌는데 내가 저 인간 식구들한테 하하호 웃으면서 대하는 게 말이 되나? 정말 요 하나하나 시시각각 고민거리도 많아지고요. 자존감도 너무너무 낮아져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은 결혼 생활에 목을 매야 되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싶은 생각에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자존감이 막 낮아집니다. 특히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게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걸리는 것도 있지만요, 미래에 희망이 없다.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아질까 싶은 그런 희망이 없을 때 우울증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무망감이라고 하는데요,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죠.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이 사람이랑 나랑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시간 지난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머릿속만 복잡하고 현실에서는 점점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이들이요, 이 집안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어린아이들 모를 것 같아도요, 3~4살만 돼도 엄마 아빠 싸웠나? 무슨 문제 있나? 하는 거 다 느끼고요. 사춘기 애들 별로 엄마 아빠한테 관심도 없고 문 쾅쾅 닫고 들어가고 지 살 길 바쁜 것 같지만요,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고 부모 간에 이렇게 눈치 싸움이 계속되면요, 그 중간에 끼인 아이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 때로는 부모를 걱정하게 되는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어른도 아이를 걱정하지만 아이도 어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아이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이게 감정도 예민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참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특목고 다니고 막 이런 애였는데, 그런 부모 간의 갈등이 있고 이런 걸 느끼니까 공부도 그냥 손 놓아 버린다든지, 아이가 덩달아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리고 성인 자녀라고 해서 또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이혼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어린 아이들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요. 특히 뭐 20대 딸들, 뭐 30대 딸들이 나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결혼 못하겠다. 나 연애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보면 우리 피해 배우자들, 아내분들은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나? 참 우리 남편만 정신 차리면 우리 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참 기분이 좋아지고 할 텐데 남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애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네. 남편이 좀 애한테 사과를 좀 했으면, 남편이 좀 아이를 안심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들은요, 아이들이 아파도, 뭐 학교를 그만둬도, 뭐 정신과 약을 먹어도요, 아랑곳하지 않고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가 큰 소리 뻥뻥 쳐요. 네가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애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네가 애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으면 애가 이 정도 일로 이러냐 하면서 애가 아픈 것도 엄마 탓을 하니까 엄마들이 더 화가 나고 미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마음 아픈 아이들이 그나마 엄마랑 좀 이심전심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이런 사이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우리 세대 때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 거 너무 불쌍하다. 우리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엄마 인생 포기한 거 내가 나중에 꼭 효도해야지. 엄마한테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요, 기본이 이기적이고 이런 이해관계 같은 거 파악이 빨라가지고요, 애들이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너무 솔직해. 그래서 애들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엄마가 이혼 안 하는 거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 괜히 나한테 죄책감 덮어 씌우지 말고, 엄마가 이혼 못 하는 거 엄마 문제니까 엄마가 아빠에 대해 가진 감정 나한테 강요하지 마. 엄마 돈 없잖아. 나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나 아빠랑 살 거야. 아빠가 내 학비 대주고 앞으로 나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다 아빠한테서 돈 나오는 거지. 내가 엄마 따라가면 아빠한테 그 돈 끊길까봐 나 너무 걱정돼.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여기서 두 번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애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애를 바람난 저 아빠한테 두고 내가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애 때문에 가정의 틀이라도 유지하려고 참고 사는 건데, 애가 그렇게 입 바른 소리 따박따박 하면서 엄마 때문이지 그게 왜 나 때문이냐 막 이래버리면요, 정말 내가 그나마 마음 둘 곳이라고 생각했더니 아이한테도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서요, 엄마가 더 상처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못하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크죠. 사실 내가 막 전문직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면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우는 게 무슨 겁날 게 있겠어요. 이혼 후에 삶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이혼하면 내가 또 애 키우고 뭐하고 하면서 경력 단절도 됐고 나이도 먹고 해서 재취업도 어렵고 한데, 이혼하고 내가 맨몸으로 나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데, 이혼을 안 하고 버텼을 때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이 뒤로 재산을 막 빼돌린다든지, 아무래도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다 보니까 채무관계가 지저분하게 얽혀버린다든지, 막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 하시죠. 아, 내가 지금 당장 나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주저앉아 있는 동안 저 새끼가 뒤로 돈 다 빼돌리면 어떡하나, 그 걱정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려서 재산 분할할 게 줄어드는 거는 의외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혼소송 중에 다 까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티나게 막 몇천만 원씩 빼돌리는 게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아내분이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의 울타리를 지킨다고 남편을 바라보고 살면서 점점 나는 나이 먹어가죠. 그리고 기회를 빼앗기게 돼요. 내가 사회에 부딪혀서 나가서 능력을 키울 기회, 뭔가를 배우는데 열중을 해서 내 능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바람 피운 사람 또 무슨 짓을 저지르면 어떡하나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또 애랑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나도 나가서 돈을 벌든지 뭘 배워가지고 능력을 키우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은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얼마를 만들면 이혼해야지, 내가 경제적인 능력 키워서 이혼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거기에 쏟을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만 나이를 먹고 능력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혼을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이요, 반복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막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점점 악화되고 뭔가 이 덫에 빠진 느낌에, 수렁에 빠진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울한 감정과 아이 문제, 뭐 그리고 이 경제적인 거를 준비를 못하는 문제가 막 뒤섞여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물론 우울한 감정 들고 희망이 없게 느껴지고 내가 당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두가 안 나는 것도 당연한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뭔가 나가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상담한 분도 이제 두 번째 상담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한테 하도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너는 머리가 나쁘다, 너는 무능하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너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어디 취직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들으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그런데 이 아내분이 정말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는 뭐 자격증 공부도 하고요, 진짜 기어이 취직을 했더라고요. 취직을 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취직을 하고 보니까 막상 나가서 멀쩡한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선의를 가지고 대해주고, 아 이렇게 애 키우고 일하기가 참 힘든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냐, 참 대단하다, 막 이렇게 덕담도 해주고, 이렇게 젊고 예쁜 분이 왜 아직까지 집에 있었냐, 막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그분이 아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 말한 그 말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자신감도 상실되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었는데, 취직한 지 일주일 만에 그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아직 젊지, 나 능력 있지, 나 이렇게 성실한 거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 여기 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내가 멍청한 게 아니었어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더 이혼할 거라는 의지도 강해지고요, 나 이혼하고 이제 돈 벌면서 살 수 있겠다 싶은 희망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울하다, 희망이 없다, 여기에 갇혀 있고 막 애 때문에 뭘 못한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이혼도 영영 못합니다. 진짜 제가 늘 말하는 게, 이혼은 뭐 아무나 하나? 이혼도요, 진짜 큰 에너지가 있는 사람,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그럴 엄두가 안 나더라도요, 하나라도 뭔가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면서 자존감을 점점 높이면서 그 이혼을 계획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자기연민에서 벗어나야 되더라고요. 아, 난 너무 불쌍해, 난 남편이 바람만 안 피웠어도 내가 안 이럴 텐데, 내가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에 너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내 남 탓만 하게 돼요. 남편 때문에 내가 그때 직장을 관둬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우니까 애랑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남편이 애를 안 봐주니까 내가 직장도 못 다니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진짜 희망도 없고 오히려 바람 피우는 남편한테 더 종속되고 나만 나이 들고 나중에는 더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고요, 남편에게서 벗어날 생각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조언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